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장 실기 2022년도에 첫 번째 시행되었던 71회 문제풀이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에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시행될 수 있는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탱크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일단 기초 지반 검사, 그리고 용접부 검사, 그 다음에 안반 탱크 검사, 그리고 이중벽 탱크 검사, 다음 충수 수압 검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검사들 중에서 이제 4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해당하는 이런 명칭들을 좀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워낙에 법령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경유인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표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국소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몇으로 해야 하는가?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으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이 소화약제의 양을 산출하는 방식은 산출된 양의 소화약제에 따른 개수를 곱하고 또 거기에 1.1을 곱한 양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1제곱미터당 소화약제의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종 분말 소화약제가 1제곱미터당 5.2의 소화약제의 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면적이 50제곱미터이니까 50제곱미터 곱하기 5.2kg per 제곱미터.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제곱미터당 5.2kg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0제곱미터면 이만큼의 소화약제의 양이 들어가고요. 자, 경유는 이 세부 기준에 따른 그 개수표가 있는데 그 개수표를 이제 지면에 다 실을 수는 없어서 그냥 값으로 적어 두었는데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경유를 하는 경우에는 1.0입니다. 1.0이고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양은 표면적에 이 숫자를 곱하고 개수는 개수표에서 찾아서 곱하는 거고 거기에 1.1을 곱한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이 표 안에서 어떤 1종이 8.8, 2, 3종이 5.2, 4종이 3.6 이라는 것까지를 보시고 개수는 거의 1.0으로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가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막 중요하게 계산 문제나 뭐 화학 반응식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번호에 따라서 바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인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300kg인 거,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5,3천인데요. 요부질에 해당하는 것이 300kg이니까 자,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품명의 명칭들은 이제 한 글자라도 틀리면 굉장히 아쉬운 문제겠죠. 자, 이류 중에서 100kg는 백황유적이기 때문에 자, 황이 황화린, 적이 정린, 그리고 유는 유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류의 1000kg는 인고천이죠. 그래서 인고가 뭐냐면 인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류의 삼금수인탄이 되는데 자, 금수인에서 인은 금속 인화물이 됩니다. 자, 300kg고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그리고 히드라진 유도체로 200니니아 디히드라진 유도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5개의 빈칸이 있고 한 문제당 5점이니까 빈칸 하나당 1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글씨를 이제 오타가 나거나 잘못 쓰거나 이렇게 조금 단어를 빠뜨리는 경우 이런 것이 간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무색무취의 고체 결정이면서 암포 화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자, 위험물에서 쓰일 수 있는 화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흑색 화약, 그리고 두 번째 다이너마이트, 세 번째가 암포 화약인데요. 자, 암포 화약에서는 질산암모늄 94% 그리고 경유 6%를 섞어서 만드는 화약입니다. 자, 무색무취의 고체 결정이다. 질산암모늄은 1유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고체가 되겠고요. 경유는 사류 위험물이니까 인화성 액체라서 액체입니다. 자, 고체 결정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 질산암모늄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화학식은 암모늄 먼저 쓰고 질산 NO3가 되고요. 자, 분명의 경우에는 질산 염료입니다. 자, 질산 염료고 NH4NO3일 때 이게 폭발을 한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NO3가 NO2가 되면서 산소가 나오지만 폭발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쪼개질 수 있습니다. 자, N2O2, H2O로 쪼개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반응식에서는 미정계수법까지 해야 구분 점수가 없는 채점을 하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이라던가 이런 작은 화학식들이 틀린 경우에 완전히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각 물질과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시오. 자, 기능장은 한 가지 위험물이 여러 가지와 반응할 때의 반응 생성물을 각각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앞부분의 화학 반응식 쪽을 보시면 위험물 표를 기반으로 그 위험물의 화학식이 각각의 물질과 반응할 때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지 생성물의 화학식으로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거기에 개수는 쓰여 있지 않으니까 개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수는 스스로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틀리는 그런 숫자가 점점 적어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반응물과 생성물만 정리를 해 둔 것이니까 추가를 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 표에 없는 반응 물질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틸 C2H5가 3개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자, 이것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는 물은 반응을 H와 OH가 쪼개져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 H가 앞쪽에 있는 C2H5를 이제 C2H6인 에탄으로 만들어 주고요. Al, OH3로 해줍니다. 자, OH가 Al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C2H5, 3의 Al은 O2와 만났을 때 CO2, H2O, Al2O3가 됩니다. 자, 여기서 Al2O3가 되는 이유는 Al이 산화수 3+, O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숫자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틸 알루미늄이 메탄올 CH3OH와 만나는 경우에는 OH에서 O랑 H가 나누어지면서 H가 앞쪽으로 가서 에틸에 붙게 되고 알루미늄이 그 떨어져 나온 H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CH3O가 Al과 만나서 CHO는 -1, Al은 3+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3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고요. C2H6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한 번에 정리를 하면 1, 3, 1, 3이 되겠고 두 번째의 개수는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2, 21, 12, 15, 1이 됩니다. 이런 반응식은 개수를 구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리고 답원에서는 1, 3, 1, 3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개수를 외우지 마시고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의 설명에 대해서 명칭과 시성식을 쓰시오.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당하는 위험물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특수인화물이면서 분자량 나오고 1석유류 분자량, 2석유류 분자량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물 표를 기반으로 이제 분자량을 각각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인화물은 산이 있죠. 자, 이 화학식을 쓰고 거기에 대한 분자량을 구하면 이氧화탄소는 76, 디에틸에테르 74, 아세트알데히드는 44, 산화프로필렌 58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위험물 표에 해당하는 그 위험물의 분자식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디에틸에테르가 7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칭 디에틸에테르라고 쓰고 시성식 C2H5O, C2H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1석유류에서는 1,2휘메톨벤, 그 다음에 4,4,아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자식을 쓰고 분자식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각각 구해보시면 휘발유는 없으니까요. 휘발유 72, 톨루엔 92, 벤젠은 78, 시아나수소 27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세톤 58, 피리딘 59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분자량이 53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기능장에서 제1석유를 추가를 하자면 CH3CN이라는 아크릴로 니트릴을 추가하겠습니다. CH3가 아니라 C2H3CN입니다. C2H3CN이라는 분자인데요. 자, 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2, 1 곱하기 3, 12, 14를 더했을 때 53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소한 위험물 표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에 기타의 좀 생소한 위험물이기는 하지만 한번 출제된 것은 또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세토니트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H3CN의 경우에는 아세토니트릴 1석유류 비수용성이 됩니다. 이 내용도 이제 1석유류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2석유류에서 분자량이 46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신맛이 난다는 것에서 산의 계열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2석유류의 산,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이 있는데요. 아세트산은 히드라진이 있는데요. 아세트산은 60, 포름산은 46, 히드라진은 32이기 때문에 포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름산 HCOOH고 여기는 아크릴로 니트릴 C2H3CN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입니다. 5개 저장 탱크의 보유 공지에 대한 기준은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3m, 그 다음에 5m, 9m입니다. 자, 이 5m 말고는 사실 3씩 증가하는 9구단 3단과 같이 3, 6, 9, 12, 15의 경향을 가지지만 그 안에서 6이 아니라 5가 된다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 5, 9, 12, 15의 보유 공지는 5 외의 저장소에서도 같습니다. 자, 다만 5개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배수가 크고 5개 저장소는 위험물을 이만큼 많이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5개 저장소의 배수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 보유 공지의 너비의 값은 같지만 지정 수량의 배수가 달라지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각각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지정 수량의 2,500배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 원주의 길이, 원의 둘레죠. 원주 길이가 50m인 보유 공지 6m로 하기 위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분무 설비의 방수량을 구하시오. 즉 물분무 설비가 얼만큼의 물을 뿜어낼 수 있어야 1분당 물을 얼만큼 뿜어내야 보유공지 단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자, 지정 수량의 2,500배는 원래 12m의 보유공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6m로 줄였죠. 보유공지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은 그만큼 안전장치를 했을 때입니다. 자, 이 안전장치
장치가 충분하게 안전의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주 길이, 그러니까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에 37을 곱한 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단위는 리터 퍼 민인데, 자, 요 내용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책의 해설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더 줄여서 그냥 원주 곱하기 37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주가 나와 있죠. 원의 둘레가 5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 곱하기 37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50이 되고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터 퍼 민이 되는데, 가끔 어렵게 내자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한번 환산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주 곱하기 37을 하면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분무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 즉 물이 얼만큼 저장되어 있어야 하느냐, 수원의 수량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옥내소화전일 때, 옥외소화전일 때 옥내소화전 최대 개수 곱하기 7.8 세제곱미터, 그리고 옥외소화전 최대 개수 4개에 13.5 세제곱미터로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옥내소화전도 아니고 옥외소화전도 아니고 물분무 설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주 곱하기 37 하면 보유공지 단축을 할 수 있죠. 그것을 20을 한 만큼이 보유해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50 곱하기 37 곱하기 2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37,000리터가 되고, 하면은 세제곱미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37 세제곱미터,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과산화칼륨과 아세트산의 반응식을 쓰시오. 과산화칼륨은 K2O2고요. 아세트산은 CH3COOH입니다. 과산화칼륨은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 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산과 반응하면은 산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위험물이 산과 반응하면 위험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험물들이 물과 반응성이 있으면 산과 반응했을 때 물하고 비슷한 생성물을 만들어내지만, 인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과 만났을 때 또 다른 위험물인 과산화수소, 육류 위험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K2O2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서 COOH의 O와 H 사이에서 H가 떨어져 나오면서 CH3COOK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하면 1, 2, 2, 1로 완성이 되고요. 가해 반응으로 생성된 제6류 위험물, 여기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를 했을 때 H2O 플러스 O2로 해서 2, 2, 1로 개수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반응식은 사실 가번을 푼 다음에 여기에서 과산화수소가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과산화칼륨이 아세트산과 반응했을 때 이 아세틸 칼륨이라는 이 분자식을 기억해내기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시험장에서는 왠지 긴장도 되고 당황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번을 못 풀면 나번도 못 푸는 게 아니라, 가번이 조금 애매하면 나번이라도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산과 반응했을 때 과산화수소가 생긴다는 것은 필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또 생기는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과산화수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번에서 육류 위험물이 또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필기에서 했었던 내용까지도 좀 간절하게 생각을 해내서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버리고 쉬운 문제로 점수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든 필기시험 때 했던 그런 내용까지 생각을 해내서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 이렇게 반응식을 미정계수법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고요.
자, 9번에 생성된 기체가 혼합되었을 때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값을 구하시오.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값이라는 건 어떤 물질은 공기 중에 5%만 있어도 불이 붙는데요. 근데 어떤 물질은 공기 중에 45%가 있을 때부터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짜리가 불이 더 잘 붙는 거고 45%짜리는 상대적으로 불이 덜 붙는 거죠. 불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줄어드는데, 자, 이거 두 개가 합쳐진다면 5%보다는 넘고 45%보다는 낮은 범위 어딘가에서 불이 붙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계산하는 방식이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값 또는 폭발 상한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 풀이는 위험물 기능장뿐만이 아니라 가스와 관련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위험물 화학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두 통용되는 문제니까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도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자, 식 자체는 구성하는 가스 전체가 100이 되도록 첫 번째 물질과 두 번째 물질과 세 번째 물질 또는 네 번째 물질, 다섯 번째 물질 또는 두 가지 물질 이런 것들을 쭉 쓰시고 그 밑에 그 기체의 연소 범위의 작은 값 또는 큰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하한 값을 쓰라고 하면 연소 범위의 하한 값이 밑에 들어가는 거고요. 연소 범위 폭발 상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연소 범위의 큰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첫 번째 기체의 하한값, 두 번째 기체의 하한값, 세 번째 기체의 하한값으로 했을 때 나오는 여기 부분이 전체 혼합기체가 %로 구성되어 있을 때의 하한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하한값이 구해지도록 정리를 해보면 식 자체는 100이 위에 오고 이 오른쪽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분모로 가게 됩니다. L1분의 V1, L2분의 V2, L3분의 V3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개수는 기체의 종류가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은 V1, V2, V3가 모두 합쳐서 100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입을 해주면요. 전체 100인데 첫 번째 기체가 몇 %가 있다고 하냐면 30%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체는 45%가 있고 세 번째 기체는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부피만큼을 분자에다 써주시는 거고요. 이 각각의 기체의 연소 범위를 알고 그 작은 값을 밑에다 써야 됩니다.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을 형성하는데 메탄의 연소 범위가 5에서 15%고요. 탄화칼슘과 물을 만나면 아세틸렌이 나오는데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의 연소 범위입니다. 아연과 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 물과 만나면 수소가 나오고 수소는 4에서 75%예요. 자, 그래서 메탄의 작은 값 5, 그리고 아세틸렌의 작은 값 2.5, 수소의 작은 값 4를 써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 주시면 3.305가 나와서 반올림을 한 값 3.31%다. 이렇게 단위까지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소 범위를 알고 있으면 연소 범위를 가지고 보통은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혼합기체의 연소 범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 범위는 어떤 것들을 알고 가셔야 하냐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리고 아세틸렌, 수소, 포스핀까지 기체의 연소 범위는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